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 북부 동해안으로는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동해안으로는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17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 다만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18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오후가 되면서 다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포항과 광양에 벤처밸리를 조성하고 방과 후 돌봄 시설인 포스코형 마더센터를 신설해 지역사회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스코 100대 개혁 과제에는 포스코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자동차 강판 판매량 1,200만 톤을 달성해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강판 공급사 지위를 확고히 하고 2차 전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 17조 원 규모로 사업을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과 광양에 벤처밸리를 조성해 앞으로 5년간 청년 인재 5,500명을 육성하는 한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인 포스코형 마더센터를 신설해 지역사회에까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조직 중 현장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서는 포항과 광양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질, 실행, 실리의 3실 원칙에 따라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행력을 높이며 실리 차원에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력사와의 임금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포스코 소유의 복지후생시설을 협력사 직원들에게 개방하는 한편 갑질 신고 창구를 개설해 포스코 임직원의 협력사 직원에 대한 갑질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포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도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더 깊이가 있고 구체적인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오는 12월 조직 개편안 발표와 함께 100대 개혁 과제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일부터 4일간 포항에서 열리는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세부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내일은 한러 문화광장 오픈식과 환영 만찬이 개최되고 8일 포스텍 국제관에서는 한러 경제인과 전문가 300여 명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립니다. 이날 오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양국 26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지방정부 서밋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공동의장인 경북도지사와 연해주 주지사가 포항 선언문에 서명하게 됩니다. 포항 선언문에서는 경제, 통상, 항만, 물류 등 여러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형산강 지류 구무천의 수노염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포항시는 이 자리에서 국가하천인 형산강 본류에 대한 환경 준설 시범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이미 지원이 확정된
통합집중형 지류사업인 포항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구무천 생태보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간 차질 없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관광성 해외 연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주시 양분면과 외동 지역은 태풍 콩레이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상태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호주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 명목은 해외 연수지만 호주 시드니 시티 카운슬과 국제 컨벤션 센터 등을 방문하는 것이 공식 일정이고 대부분은 관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태풍 콩레이로 양북과 외동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해외 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선진국 인프라와 관광산업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연수를 실시했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의원 1인당 250만 원의 연수 비용을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호주에는 우리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호주의 다양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 업무에 반영을 하고 반면 고령군 의회는 최근 해외 연수 비용을 전액 반납하고 의원 전문성 확대를 위해 국내 연수로 대체했습니다. 대다수가 초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를 대체해서 여수시 의회도 방문하고 그 교육을 좀 내실 있게 받고자 그 국내 연수로 돌렸습니다. 반복되는 관광성 의원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지난 주말 공연 예정이던 뮤지컬이 취소돼 고객들 678명에게 환불을 실시하고 10%의 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제작사 킹앤아이 컴퍼니는 3회로 예정된 뮤지컬 반엄 위대한 쇼맨 공연을 경연난 때문에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경주문화재단은 제작사 측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문화재단 3년 전에도 팝의 전설 아트 가펑클 공연이 취소된 적이 있어 경주문화재단에 철저한 공연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덕군이 올 상반기 봄배추 730톤을 대만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데 이어 대만 수출용 가을 배추 430톤을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정 환경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영덕 배추는 아삭하고 식감이 좋아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보다 3배가 넘는 3,000톤의 배추를 올해 수출할 예정이고 수출 품목도 기존 사과와 배, 복숭아 외에도 무와 해방풍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저지른 불법 선거운동에 지방 의원들이 대거 관여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천거래, 공천현금 등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천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 입건된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한국당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론 조작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거지. 경선도 나를 도와주면은 공천 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동구 구의원 3명도 이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인 대구 동구을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공천 거래에 이어 공천 헌금 소문까지 나오는 등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의원 1명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 공천이 당협위원장 손에 달려 있어 온갖 불탈법이 판치고 선거 이후에도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하고 모기사슬 관계지. 악어의 관계다. 이렇게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또다시 공천을 받아 생명을 연장합니다.
뽑아준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공천을 주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를 주는 이런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 간 공천 거래는 자유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일당 독점 구조가 낳은 폐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덕군은 최근 태풍 콩레이를 계기로 그동안 공무원과 이장 등에게만 발송했던 긴급 재난 문자를 모든 주민들에게 발송합니다.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해 다음 달부터 태풍과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경북 테크노파크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하이테크 성형 가공 기술 연구센터와 자동차 부품산업 거점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와 실증, 제품의 상용화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4월부터 경북도와 함께 자동차 부품 산업의 빅데이터 분석과 하이테크 성형 가공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종합운동장 뒤편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클라이밍 센터가 준공됐습니다. 포항국제 클라이밍 센터는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높이 20m 규모의 속도벽 2명과 실내 클라이밍장이 곧 조성돼 형상강을 조망하며 연습과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올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동호인들이 늘고 있지만 2005년 건립된 기존의 인공 암벽장은 시설이 노후된 데다 국제 규격에 맞지 않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 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취지, 사용 대상자도 공개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집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의는 1분밖에 못하고도 식사비는 꼬박꼬박 청구하는 식이었습니다. 달서구 의회 의장은 사과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6명은 2달 동안 업무 추진비로 1,280여만 원을 썼습니다. 대부분 식사비로 썼는데 누구와 무슨 이유로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누군가에게 접대한 셈인데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는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기재해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의원들이 제 밥값만 챙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살펴본 자료를 확인했을 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은 회의 시간과 관계없이 회의를 열기만 해도 운영 경비를 썼습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8차 본회의를 비롯해 2주일 동안 5차례 본회의 시간은 각각 1분씩. 의장단 구성이 파행을 겪어 의원들이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는데도 회의를 위한 식사비는 꼬박꼬박 지출됐습니다. 식비와 간식비로 12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우리 달서구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달서구 의회가 업무 추진비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다음 달 정례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3년 만에 상위 스플릿 진출을 이끌어낸 최순호 감독과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포항 구단은 최순호 감독이 2016년 10월 부임 이후 공격 축구와 선수와의 소통 등 팀 관리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 최 감독을 믿고 축구명과 부활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호 감독은 포항이 강등 위기에 놓였던 2016년 10월 12년 만에 포항으로 돌아와
최종 순위 9위로 K리그1 잔류를 이끌어냈고 현재 K리그1에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치안 성과 평가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한 경주경찰서가 포상금 전액을 경북 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올해 CCTV 위치정보 핸드맵 제작, 교통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경찰청 치안 성과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해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상금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의 첫 주민인 고 최종덕 씨의 딸 최경숙 씨가 독도 거주 주민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울릉군에 제출했습니다.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는 최경숙 씨가 지난 1979년부터 아버지를 따라 독도에서 13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는 데다 남편도 25년의 스킨스쿠버 경력 등 바다 생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도 나이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전직 경찰관입니다.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익히 알고 주의를 기울여왔다지만 은행 직원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습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입한 지 2달 된 정기예금 중도 해지를 해달라는 이 남성.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돈의 사용처를 묻자 머뭇거립니다.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돈을 빨리 달라고 재촉합니다. 결국 옆 창구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파출소 직원이 A씨를 설득하자 그제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금을 뚜렷하게 사용하는 목적이 없었고 또 긴장한 모습이 여력해 보였고요. 통화를 계속하는 걸 보고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확실하게 진짜고. 1,400만 원 상당의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할 뻔한 이 남성은 전직 경찰관 70대 A씨. 검찰이라고 속인 수학이 넘어 남성은 우체국 계좌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현금을 모두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지만 마침 사건 전날 우체국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던 A씨에게 경찰 경력은 소용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카드가 분실이 돼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려고 하는 식으로 살아나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 했다고 봐야죠. 예.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하루 평균 110여 명, 매일 1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동해안으로는 밤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17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 다만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18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오후가 되면서 다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